네, 올해 들어 시장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M&A 시장 내에서도 세컨더리 M&A 시장이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 기업들이 잘 정리된다면 글로벌 경제 그리고 세계 증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세컨더리 M&A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부터 세컨더리 M&A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세컨더리 M&A 시장,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이 거래되는 네. 시장을 M&A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M&A 시장과 세컨더리 M&A 시장으로 나누는데요. 이 프라이머리 M&A 시장은 정상적인 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세컨더리 M&A 시장은 문제가 있는 기업, 소위 그 부실 기업이 청소가 되는 이러한 그 시장을 세컨더리 M&A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두에서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올해 불과 거래일 기준으로 한 10일도 못 되는 사이에 시장별로 거래 금액을 보면 이 세컨더리 M&A 시장의 거래 금액이 가장 높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6개월 전에도 세컨더리 M&A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연초 들어서 이 거래 금액을 볼 때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모두가 포함해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증시라든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연초부터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M&A 시장 내에서 이 세컨더리 M&A 동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움직임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 세컨더리 M&A 시장의 거래 규모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사실 올해 연초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전문기관들 예측해 보면 한 거래 금액으로 1조 달러를 상회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M&A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 청소 과정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후유증에서 마지막 청소 단계가 바로 이렇게 세컨더리 M&A 시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올해는 이 청소 작업이 상당히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청소 작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선도 기업일수록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M&A 할 때는 프라이머리 M&A 시장이든 세컨더리 M&A 시장이든 적대적 M&A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대적 M&A는 경영권을 탈취하는 목적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결국 인수하는 기업이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남을 위해서 우군이라든가 백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최근에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M&A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도 기업이 부실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적 M&A가 호황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컨더리 M&A가 활성화되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자금적인 측면에서 하나 요인이 있을 거고 네. 지금 산업별로는 뉴노멀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기 발생 올해 해수로 5년째를 맞으면서 기업 간의 어떤 편차가 특히 현금 보유의 편차가 상당히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라든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이렇게 예금이라든가 투자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을 제대로 보장해 주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 2년 차에는 사실 기존에 축적된 자산을 딜레버리지를 통해서 버텨나갔습니다는 위기 발생 5년 차도 되도록 세계 위기가 풀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는 기업이 아깝지만 매물로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현금의 보유 격차가 이런 모습을 양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산업출에서 복합업종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이 복합업종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모바일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임이고 엔터테인먼트이고 제조업이고 완월드가 당신 손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영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과거처럼 전통적인 제조업 이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컨설팅업도 하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걸 편입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공장을 전통적 방식에서 설립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리 M&A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좋은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이 복합업종의 계열업종으로 편입하려는 산업 트렌드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실상 그 기존에 나온 이 기업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격차의 하나 문제. 두 번째는 복합업종이라는 뉴노멀의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글로벌 선도 기업일수록 기존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 연초부터 세컨드리 M&A 시장이 세계 시장별로 보면 가장 뜨겁게 다뤄오는 네.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소프트 이노베이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프트 이노베이션 어떤 용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소프트 이노베이션은 조금만 증대시키는 겁니다. 예, 브랜드를 조금만 기존 브랜드에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한 가지 정도만 첨다시켜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X에서 갤럭시 1에서 갤럭시 2 이건 뭐 제가 붙인 겁니다. 네. 갤럭시 1에서 갤럭시 2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그 소프트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진행자랑 같이 이렇게 경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거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보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세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핸드폰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를 갖고 있다면 핸드폰을 제조하는 업체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들겠죠? 네. 왜냐? 소비가 포화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커피점에서 여의도의 그 커피점이 체인점에서 50m 간격으로 탁 있다. 이 한국경제TV만 주변에만 하더라도 커피점이 제가 알기로는 7개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더 이상 커피 체인점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커피의 브랜드를 조금만 올리고 질을 좀 조금만 올리고 핸드폰도 기능을 좀 정착시키면 기존의 시장이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2가 갤럭시 1의 시장을 완전히 엎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커피점도 조금만 브랜드가 있으면 기존의 그 포화점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브랜드가 완전히 엎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림 뭐냐? 시장 진출 비용이 그만큼 코스트가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매출액을 하더라도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자, 그 기업의 소프트 이노베이션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증대된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분기별 실적이 지금 8조 원 이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 소프트 이노베이션에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해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가 세계 선도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을 하는 것. 그러면 반대로 소프트 이노베이션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네네. 작년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의 도치에 빠지면 바로 뭐냐? 바로 탈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컨드리 M&A 시장에 기업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산업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지금 세컨드리 M&A 시장이 가장 번창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예 한 아이템을 종전과 다르게 혁명적으로 개혁한다기보다는 버전업 개념으로 지금은 좋은 소프트 뜻을 말씀해 이노베이션, 주셨습니다. 예,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컨더리 M&A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글로벌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는 좀 환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결국 기업이 이렇게 매물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증대한다는 것은 네. 경제 입장에서는 신진대사가 촉진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위기 과정에서 경제 구조에서 끼었던 쓰레기에 해당되는 슬러지 부분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것이 경제 클리너 작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기는 계속해서 극복해가는 모습을 바로 세컨드리 M&A 시장에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리 M&A 시장에 잘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큰 기업이 될 거고 네. 여기에 여기에 이런 소프트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트렌드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 기업은 어제 성공하더라도 바로 실패가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마 인생사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는 게을러지면 바로 도태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부진을 해야 된다. 편리를 줄 만큼 계속해서 부진해야 된다. 그래서 모 그룹의 회장이 작년에 그렇게 성공을 거뒀지만 올해 게을러지면 바로 성공 시장을 깨진다 하는 이런 것을 신년사에 말씀하셨습니다는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락하면 완전히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인수를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에서 벌써부터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성공한 기업들은 더 커지게 되고 탈락한 기업들은 더 완전히 탈락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기업 간의 양극화는 심해지겠죠. 그러면 고용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병리 현상은 심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그대로 가도 되느냐 방치해도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책을 해보면 기업 간 양극화를 고용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줄인 차원에서 네네. 기업을 좀 이렇게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도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라든가 뭐 해서 차기 정부에서 고민하는 사항도 이거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가서 배경에서 나오는 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적대적 M&A를 과연 어떤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GDP를 신흥국이 뛰어넘었다라는 통계가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M&A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그런 사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보면 이 M&A 시장은 고도의 뭐 김융기법이 돼가지고 선진국의 전유물처럼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M&A 시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한국화처럼 신흥국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세계 중심권이 상당히 재편된다는 것도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본 엔고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세컨더리 M&A 시장을 주도했던 양사이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가 좋았던 독일도 위기 과정에서 산업의 트렌드에서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을 맞춰서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일본이 엔저가 되기 때문에 사실 환율에 메리트가 없는 상태이고요. 독일도 경제 여건이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M&A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극적으로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신흥국에서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 그것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선진국의 금융사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어떤 국가의 기업들이 인수하느냐 또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중심권의 재편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속속 감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M&A를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면 이 증권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증권업 허가를 받으면 돈이 된다 하는 시각에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역시 증권사에서 국내 증권사도 매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들 특히 선도기업일수록 그 회사의 그 회장에 해당되는 최고 책임자일수록 자 올해는 이 M&A 시장에서 좋은 기업의 매물을 찾도록 노력하자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역시 선도기업의 회장일수록 이 트렌드를 잘 읽어서 경영에 이렇게 보강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아직까지 이렇게 기업의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회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의를 하는 또 한국이 지금 마켓쉐어라든가 이런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 성과는 이렇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성과까지 이렇게 하려면 차기 정부에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IR, 특히 국가 경제 전체의 참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사회, 개인의 참 이러한 그 IR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빨리 끝내려가서 굉장히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요. 한국의 IR 활동에서 한국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상 싸이에서 한국을 알리는 효과가 72%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세컨더리 M&A 시장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 위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쁜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싸이에의 훌륭한 업종을 기업에 흡수시켜서 이제는 기업 자체적으로 금융사 자체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네. 이런 IR 활동이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한국이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싸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근데 한국경제 아이로 활동을 할 때는 사실 한국경제 아이로 활동을 할 때 기업이라든가 국가도 같이 나서서 네네. 아이로 활동을 해야 어떤 되는데 의미인지? 혹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예, 오늘 예. 게시판에 시커멓게 나오는 사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도 훌륭하지만 기업이 나설 때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바탕으로 해서요. 예. 네네. 연초부터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동향과 함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